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데스크 테리어를 책임지는 레드빈입니다. 2023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던 애플의 신작 티타늄 초강력, 초경량, 초프로, 바로 아이폰 15 프로입니다. 자, 아이폰 15는 15, 15 플러스, 15 프로, 15 프로 맥스가 있는데 저희가 구매한 모델은 15 프로 내추럴 티타늄 256기가고요. 많은 분들이 탕후루 아이폰 아니냐고 부르시는데 제가 산 아이폰은 아니니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박싱입니다. 박스의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아이폰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대망의 C를 뜯어볼까요? 전편인 애플워치 울트라 2를 언박싱할 때에도 굉장히 들떴었는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런지 굉장히 신나네요. 자, 이렇게 C를 모두 뜯은 후에 커버를 벗기면 마침내 아이폰 15 프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영상으로 봤을 때 내추럴 티타늄은 좀 칙칙해 보였었는데 티타늄 프레임이 이렇게까지 예쁠 줄은 몰랐습니다. 질감이나 촉감이나 전체적으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측면을 곡면으로 만들어 그립감이 더욱 좋아졌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잡았을 때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잡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죠. 바로 소리 버튼이 사라지고 액션 버튼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저희도 나중에 직접 커스텀을 해서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애플이 타입C를 적용했다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아이폰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타입C 단자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C2C 케이블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칭찬해줘야죠. 그쵸? 근데 또 깔 부분은 시원하게 까줘야 하는 법. 이번에 제공된 케이블의 경우 바로 USB 2.0의 타입C 케이블이라는 거. 무려 10Gbps/s를 지원하는 프로 모델에서조차 2.0 케이블을 준다니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와서 보면 외관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아이폰의 시그니처이던 소리 전환 버튼이 사라지고 액션 버튼이 들어왔습니다. 이 버튼을 많이들 커스텀에서 사용하고 계신데 기존에 있는 다양한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단축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하니 굉장히 편하겠죠? 저희도 개봉기를 찍은 후에 한번 여러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젤도 굉장히 얇아졌다고 하는데 14 프로와 비교해봐도 좀 얇아진 것 같은데요? 베젤이 얇아진 만큼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유지하며 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게다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직접 측정을 해보니 14 프로 대비 약 20g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양손에 직접 들고 느껴보니 확실히 15 프로가 가벼워졌는데요? 카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번 카툭 뒤 때문에 책상 위에 올려두면 덜 그럭거렸는데 이번에 얼마나 개선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14 프로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전히 굉장히 높은 카메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관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성능으로 넘어가야겠죠. 이번에 새로운 A17 프로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서 애플이 굉장히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게임 영역인데요.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 게임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고 하니 게임을 좋아하시는 아이폰 유저분들에겐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 때는 프로급만 사용할 수 있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아이폰 15에는 전 모델 탑재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15와 15 플러스는 주사율이 60Hz, 프로급은 120Hz를 지원한다고 하니 굳이 높은 주사율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15와 15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게 지갑에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5 프로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또 있죠. 바로 카메라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15와 15 플러스 모델은 최대 24메가픽셀을 지원하지만 15 프로급은 무려 48메가픽셀까지 지원합니다. 게다가 최대 5배 광학 줌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광각에서 망원까지 7개의 프로급 렌즈를 장착했다고 하니 바로 전 버전인 14 프로와 비교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자, 광교의 한 공원에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광각으로 찍은 사진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봐도 사실 분간이 잘 안 가는데 15배로 줌을 당겨서 촬영을 해도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광량이 충분하다 보니 전반적인 화질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야간의 경우 15 프로가 좀 더 좋은 느낌인데요. 실제로 야간에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14 프로는 깍두기 현상이 많이 생기는 반면
15%는 어느 정도 선명하게 사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EU의 압박에 못 이겨 탑재하게 된 USB-C. 아이폰 사상 최초로 USB 3세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갤럭시는 진작에 하고 있던 걸 혁신이라고 말하는 게 애플에 들어갔으니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와 애플 펜슬까지 타입C를 탑재했으니 더 이상 라이트닝 케이블은 쓸 일이 없겠는데요. 사실 애플 유저분들께는 익숙한 방법인 맥세이프 충전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케이블을 잘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준비한 레드빈의 프로들을 위한 진정한 프로. 애플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와 비교해도 빠르고 카메라 걸림 없이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더베러 P1 프로. 아이폰을 케이스 없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체로 맥세이프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여기 애플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산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케이스를 장착한다면 맥세이프 케이스 애니메이션이 뜨면서 잘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생폰에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쓰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스날까 금이야 오기야 하실 텐데, 이렇게 케이스를 끼우면 마음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게다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지갑, 충전기, 그립톡 등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가 있는데 저희 레드빈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 누르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아이폰 15 프로를 가지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가볍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대비 약 20g가량 무게가 감량이 되어서 들고 다니는데 무리도 없고, 심지어 A17 프로 프로세스를 탑재하면서 영상 시청이나 게임 면에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고, 게다가 카메라의 경우 이미지 프로세서 처리 능력이 훨씬 빨라져서 그런지 14 프로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아이폰 15 프로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너무 애플 제품만 리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영상엔 삼성 제품, 그중 Z 플립 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데스크 테리어를 책임지는 레드빈이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생각도 안 돼. 상으로 만들까?